자, 용가라 사대 목요일의 용감한 남자 김용남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특검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있다. 네. 인치도 잘 안 되고 있고 어떤 속셈일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모든 거를 그냥 무시하는 거죠. 아, 무시하는 그러니까 것이다. 지금 뭐 열심히 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배째라. 배째라 방법. 나는 뭐 다 안 할 거다. 조사 안 받겠다. 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길을 한번 꺾어 놓을 필요는 있어 보여요. 길을 꺾어 넣어야 된다. 왜냐하면 내란 특검만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예, 앞으로. 사실은 앞으로 줄줄이 다 해야 있잖아요. 돼요. 최혜병 특검, 김건희 특검 다 그렇죠. 자기 다 해야 됩니다. 건건마다 사실은 수사 대상인데 예. 앞으로도 계속 버티고 안 나올 것이거든요. 근데 저걸 한번 길을 한번 확실하게 꺾어놔야 지금 본인에 대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줘야 좀 그 이후에 수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앞으로 남은 두 특검, 그러니까 내란 특검 외에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도 저런 식으로 하면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인치 집행이 안 됐습니다. 서울구치소. 네. 그건 왜 그럴까요? 뭐 사실 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 되죠.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하려고 하면. 법률적으로는 구속영장의 효력이 네.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들어다가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끌 네.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끌어다 갖다 놓는 게 인치죠. 네, 그야말로 인치죠, 인치. 그걸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사실은 그 수십 년 동안 피의자 인권을 너무 강조해 오다 보니까 교도관들도 인치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뭐 상해를 입었다 그렇게 그러니까요. 진정하고 고소 고발하고 그러면 교도관들도 그거로 인해서 이제 피곤하잖아요. 그 누가 디펜스 해주는 공식적인 어떤 조직도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몸을 사려온 게 몸에 너무 배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특검의 지위, 뭐 그게 특검이든 일반 검사든 검사의 지위에 의해서 인치를 하는 거는 교도관의 책무고 맞습니다. 그거를 안 하면 법률적으로는 직무유기 유기가 내지는 뭐 사안에 따라서는 그걸 인치를 막은 교도관 상관이나 지휘권자가 있다고 하면 그건 직권남용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자, 그 와중에 참 인치 집행이 안 되는 와중에 윤석열이 구속 적부심을 또 신청을 했습니다. 구속 적부심. 이게 뭐 받아들일 가능성도 뭐 확률도 낮고 네. 다만 지난 구속 취소 때 지기현 또 부장판사가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뭐 이걸 기대하고 하는 겁니까? 이런 거를 사실 이런 사안에서 구속 적부심에서 풀려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봐야 되는데. 0이다. 예. 근데 지난 3월에 그것도 가능성 제로라고 봤는데 구속 취소가 됐단 됐지 말이에요. 않습니까? 구속 취소가 된 네, 적이 네. 있어서 또 그런 그 이상한 경우를 노리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제가 보기엔 아마 누적적으로 네. 본인이 최대한 대중으로부터 특히 본인을 아직도 응원하는 일부 대중들에게 네. 계속 본인의 궁박한 처지 내지는 이른바 그 불쌍해 보이게 하는 전략을 계속 구사하는 것 중에 일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구속 적부심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고 뭐 나중에 기소 이후에는 보석 청구도 했다가 기각당하고 그렇겠죠, 아마도. 계속 불쌍해 보이는 거를 하면서 본인에 대한 그 응원 내지는 그 우리나라 분들이 이게 측은지심이 많아서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불쌍해 보이면 그 왠지 이렇게 공공한 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이면 또 은근히 동정심이 가는 게 있거든요. 네,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 그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근데 구속 적부심이 이제 기각이 뭐 될 가능성이 높은데 기각되면 특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로 이제 기소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사를 또 하는 아니 겁니까? 물론 지금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 정도는 피의자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기소 가능할 것으로 네. 보여요. 뭐 기소하는 데는 무리가 없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두 특검들을 가지 특검 또 해야 위해서라도 되니까. 예. 조은석 특검이 뭐 하여튼 세 특검 중에는 가장 앞서 갔으니까 구속자를 냈고 그것도 가장 우두머리 구속을 했으니까 네. 향후 수사를 위해서라도 좀 길을 한번 확 꺾어놔야 되지 않나? 근데 뭐. 저 혹시 뭐 존스검 잘 아시니까요. 길을 꺾어 놓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보면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한 봐요. 발 하나 더 앞서는 모양새거든요. 네. 체포영장도 좀 빨리 갔었고 거기다 구속도 좀 빨랐었고 뭔가 이렇게 윤석열 측보다는 조금 네. 앞서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저도 뭐 아주 길을 꺾어 놓을 방법들을 고민을 하거나 충분히 보여줄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지휘를 네. 해서 네. 정말 인치해 갖고 와라. 하여튼 와서 뭐 묵비권 묵비권 행사하면 행사하는 어쩔 수는 수 있겠지만, 없습니다만 네. 그래도 갔다가 특검 그 수사실에 한번 갖다 놔야 될 것 같아요. 갖다 놔야 된다. 아마 구속 적부심 기각되더라도 보석까지 또 청구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이야, 참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할 것 같아요. 네. 또 눈에 띄는 게 영치금 부분입니다. 김계리 변호사 얘기에 따르면 영치금이 좀 없다. 그렇지만 상당한 모금을 했다라고 하는데 영치금이라는 게 사실은 윤석열 그 재산 상황 보면 본인 재산 다는 아니지만 70억 이상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사람들이 영치금이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아니 그리고 예. 그 얘기를 공개한 김계리 변호사가 네. 본인이 접견하고 오면서 한 영치금 30만 원만 넣어줘도 네. 보름 이상 써요. 아니 영치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막 쓸 수가 있는 게 그 아니잖아요. 안에서 뭐 돈을 막 펑펑 쓸 뭐 수 거기 있는 리조트도 구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리조트는 아니에요. 아니 거기서 뭐 스테이크 시켜 먹을 그거 안 것도 되는 아니고 그거 건데. 있지도 않고 되지도 예. 않고 거기서 아 참. 주로 이제 반찬 종류 뭐 이런 거 특식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좀 사 먹고 그 정도인데 이게 하루에 2만 원 이상 쓸 수도 없거든요. 맞아요. 그 예. 쓸 일도 쓸 없어요. 일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본인이 그냥 얼마만 넣어줘도 한동안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그걸 마치 영치금이 한 푼도 없어서 고생하는 것처럼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예. 대로 다 이게 그 불쌍해 보이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봐요. 불쌍해 보이고 세력을 규합할 수 네.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 참 근데 없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몰라도 그 지지자들은 저래 보면 좀 불쌍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 일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참 있는 더한다. 75억이 있습니다. 근데 무슨 영치금 모금을 하고 참. 아니 거기 75만 원만 넣어도 그러니까요. 75만 원도 한 달 달 내도록 네? 씁니다. 못 써요. 못 써요. 75만 원도.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모르는 사람들 자꾸 이렇게 현혹시킨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또 하나 모스탄 이 사람이 접견한다 윤석열 만나러 간다라고 왔는데 거부당하긴 했습니다. 특검의 조치 이거는 뭐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건 적절하죠. 사실은 네.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를 만나서 이른바 부정선거론이라는 유언비어를 더 세게 퍼뜨릴 목적으로 네. 만나는 건데 보나마나 그걸 차단하는 거는 뭐 적절한 조치였고 그게 지금 구속 피의자 신분인데 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 안에서 뭐 온갖 하루 종일 변호인 접견하고 중간중간에 그런 사람들 만나고 그것도 바람직스럽지 않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문제는 계속 그런 식으로 퍼뜨리면서 이른바 극단적인 갈등을 조장하려고 하는데 네. 그 탄 씨가 들어올 때 공항 보니까 꽤 많이 나갔더라고요. 사람들이. 예. 그런 측면이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저거 누가 봐도 거짓말인데 그러니까요. 거기에 부하 내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걱정스러운 측면이죠. 그 모스탄이라는 사람이 뭐 본명이 단현명이고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가 네. 미국으로 갔더라고요. 뭐 부정선거 또 이재명 대통령 뭐 성폭력 뭐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하고 또 자필 편지가 그 윤석열하고 또 교환이 됐더라고요. 특검이 악의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등등의 지금 얘기가 좀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네. 아마 국적은 미국인이죠. 지금 예, 뭐 되어 대사인가 있는 것 뭐 같은데.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
국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자꾸 옆에서 네. 그 부채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허위 사실 유포 그로 인한 명예훼손 이런 거는 외국인이라고 처벌이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속지잖아요. 뭐 우리나라에서 했으면 잡아갈 수도 있는 아니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더군다나 지금 국내에 입국해 있는 상태라고 네. 하면 현실적으로 수사도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거를 언제까지 그냥 두고 봐야 될지 그것도 사실 고민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참 끝까지 이렇게 애를 먹이고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 건진법사 이게 참 놀라워요. 압수수색을 뭐 이번에 특검에서 했는데 그 법당인가요? 거기 비밀 공간이 좀 알려졌습니다. 찾아냈습니다. 어떻게 또 특검팀은 또 찾아낸 건가요? 예전에 검찰에서는 못 찾아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검찰이 몇 예. 달 전에 압수수색을 할 때 몰라서 못 들여다본 거냐 네. 아니면 안 들여다본 거냐 그 논란이 생길 수 근데 있죠. 둘 중에 하나 같아요. 예. 예,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네. 그 비밀 공간에서 얼마나 그 수사 가치가 있는 자료를 입수했는지는 나중에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건진 법사와 관련해서도 물론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적도 있어요. 네. 근데 보면 온갖 나쁜 일에 개입이 돼 있잖아요. 그쵸. 뭐 지금 명품 목걸이, 뭐 핸드백 이런 것도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본인이 받은 것까지는 확인이 됐고 본인은 잊어버렸다고 합니다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변명을 지금 하고 있어서 예. 빨리 신병 처리가 되는 게 좀 그렇죠. 중요하지 않을까.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 구속되고 그 구속 기간이 좀 장기화되면 생각이 바뀌어요. 바뀔 수밖에 없겠죠. 지금 건진 지금 법당의 비밀 공간 저도 문제지만 지금 가장 어제 눈에 띄었던 게 휴대전화 2개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아니 뭐 없애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메시지가 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김건희한테 인사청탁하는 메시지가 그 전화기 안에 이거는 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런 내용들이거든요. 삼가 A 씨가 이렇게 뭐 전달해서 누구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앞으로도 이게 또 다른 어떤 게이트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강석훈 전 의원은 실제로 지금 산업은행 그러니까요. 회장이 됐잖아요. 예. 산업은행 아직 총재라는 명칭을 쓰던가요? 회장이던가 회장인가 명칭.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인수위에 들어갔다가 네. 인수위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산업은행 회장으로 지금 임기가 거의 끝나갈 겁니다. 네. 산업은행 회장이 임기 3년인데 그 건진 커넥션이었어? 뭐 이런 이렇게 충격이 앞으로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김건희 특검은 하면 할수록 뭐 별의별 게 다 나와. 집사 게이트도 나왔지만 저것도 상당히 커 보이지 않습니까? 인사 크죠. 다 있을 것 같아요. 휴대전화를 만약에 버리던가 뭐 이렇게 안 했다는 거거든요. 결국 2개를 갖고 있고 그 안에 이제 다 있다 그러면 뭐 이거는 어느 정도 또 나올지 예상이 안 됩니다. 사실은 산업은행 회장이 웬만한 장관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입니다. 이런 뭐 자리 말하기 그렇지만은 좋다기보다도 중요한 자리죠. 자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산업은행이 관리하는 자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른바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그 큰 위기 때 돈을 먼저 네. 투입하고 나중에 이제 공적 자금 회수한 것도 있고 아직 할 것도 있고 근데 그런 중요한 결정을 결국엔 산업은행 회장이 내린단 말이죠. 맞아요. 정말 그 중요한 자리인데 저런 거 외에 인사 개입이 더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휴대전화에 다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거? 더 있겠죠. 그 본인들도 문제고요. 그 갔던 사람들 이 중간에 김건희하고 뭐 이 건진 이런 사람들 윤석열 이런 사람들 해준 거가 드러난다면 당시도 대통령실에서 또 있었 그 문제 생각만 해도 끔찍끔찍한데 건진 얘기 조금 더 해보면 대선 캠프까지 이 의혹들이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통일교 간부하고 전당대회 개입을 좀 논의한 사실 건진하고 이게 또 드러났어요. 이것도 좀 커 보입니다. 사실은 종교 단체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전당대회에 대통령이 개입해서도 안 되는 거죠. 되는데.
근데 그렇게 노골적으로 개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배후에 있는 이른바 무슨 무속인들도 결국엔 대통령 부부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개입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엉뚱하게 무슨 통일교 관계자하고 무속인이 전당대회 판을 논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이게 다 진짜라 해도 참 깜짝 놀랄 일이고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정당 활동이 이렇게 이 중요한 전당대회에 이렇게 개입된다는 모습. 자, 근데 네. 이런 게 하나하나 드러날수록 국민의힘은 제 정말 말이요. 부담이 될 거예요. 제 말이요. 왜냐하면 내란 이후에 뭐 전후로 벌어진 사정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거 문제다. 저거 정상적인 정당 맞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전당대회나 이런데 뭐 무속인들이 개입하고 판짜고 야 누가 당 대표로는 누가 좋아 뭐 그리고 그렇죠. 노골적으로 개입해서 만들어내고 그러면 이거 그냥 놔두는 게 맞냐 과연 네. 이런 그 근본적인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네. 자, 또 김건희 특검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집사 게이트 관련해서 네. 이제 김예성 체포영장 청구한 상황이고 특히 그 투자한 기업들 뭐 지금 보니까 김범수라든지 네. 카카오 창업자죠 조현상 효성의 네. 부회장 같은 경우 윤창호 또 김익래 다운 키우그룹 회장 이 사람들을 오늘 10시에 동시 출석하라 요청을 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동시 소환을 했는데 좀 불발된 것 같기도 한데 안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말도 안 되는 투자고 투자는 아니죠. 네. 실질적인 내용은 그냥 준 거죠. 네. 사실은 자본 잠식 상태이고 누가 봐도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 거액들을 투자를 한 건데 다 일종의 사법 리스크가 걸려 있는 회사들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뭐 키움도 그때 라더견 사태에 관련 보도가 맞아요. 있었고 회장이 문제가 예. 있었죠. 그때 예. 팔아서 이익을 네. 많이 얻었잖아요. 네, 그리고 김익래. 카카오도 그렇고 뭐 효성은 그 네. 집안 싸움이 계속 불거지면서 그렇죠. 여러 가지 계속 문제가 있었고요. 계속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대가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아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예. 일부 이제 경영 주체들이 뭐 딴 사람을 대신 내보내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약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렇게 동시에 지금 자들 안 나간다 이렇게 한 것 같거든요. 동시에 소환을 했는데 특검에서 이 김건희 특검에서 또 어떤 조치를 또 취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참고인 신분으로 그렇죠. 불렀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피의자로 전환할 수 있겠죠. 안 되면 네. 왜냐하면 그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냥 이 대가 관계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네. 업무상 배임의 피의자는 지금이라도 가능해요. 가능하죠. 제가 회사에 보기엔. 대해서 예. 배신 행위를 한 거니까. 왜냐하면 그거 자기 개인 돈 넣은 게 아니잖아요. 회사 돈 넣은 거잖아요. 회사 돈 넣은 건데 이게 돌려받을 수 없는 투자예요. 그러니까 자본 투자가 잠식 아니야. 회사에 넣는 거. 예. 돈 버린 거죠, 사실. 그러니까 업무상 배임 내지는 횡령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혐의는 뚜렷하기 때문에 오늘 안 나온다? 그럼 그냥 바로 피의자 전환해갖고 다시 또 불렀는데 안 나오면 이제는 강제 수사가 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앞서 네.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정신 못 있다. 차리고 지금 있다. 그렇게 버팅길 상황이 아닌데 이게 다 그래서 윤석열의 길을 한번 꺾어서 인치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딴 사람들도 좀 말 잘 듣고 좀 불응하지 않고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법 질서에 순응하지 순응하는 모습.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본보기를 보여줘야 그 다음부터 수사가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저 안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또 하나 김건희를 너무 소환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보기엔 보십니까? 8월쯤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밑 작업을 다 해놔야죠. 밑에 다 해놓고 수사를. 최종적으로 부를 것이다. 네. 근데 그 와중에 뭐 또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빨리 조치가 좀 글쎄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같다. 예, 알겠습니다. 최병 특검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VIP 경로설 그건 계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보니까 뭐 같은 사람들이 다 경로했다고 지금 거의 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경로했는데 그 이후에 윤석열이 무슨 짓을 했냐, 또 경로를 하게 된 배경은 뭐냐, 그 앞뒤로만 확인하면 이제 사실 거의 되는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아 근데 이른바 그 언론지상에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뭐 대통령의 경로 이런 네. 보도가 자주 있었습니다만 네. 경로라고 할 때는 그냥 그거 왜 그랬어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예, 그 예. 사실관계를 대부분 아는 사람이 보기엔 알다가 봐야죠. 경로라고 그 표현될 때는 정말 이 약간 네. 제정신이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격한 분노잖아요. 경로. 누가 경로합니까? 경로한 적 있습니까? 저는 최근에 태어나서 경로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경로랑 계속 말을 계속 썼지 않습니까? 거기서 윤석열은? 경로라고 표현할 상황이면 예. 정말 방방 뜨는 난리 상황인 났다는 거예요. 거죠. 난리를 난리를 치는 상황이었던 거기 때문에 소리 지르고 뭐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뿐만 아니라 아마 회의장 밖에 있던 사람들도 다 들었을 거예요. 그거. 저도 지금 거의 그래 보입니다. 지금 7명이 특정됐다는데 대부분 지금 경로를 또 들었다고 하고 확인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병 특검은 조금 더 빨리 좀 진실에 다가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안이 네. 단순하잖아요. 단명하니까 네.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보죠.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이 내는 법안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을 또 이렇게 위헌 정당으로 하는 것도 있고 내란 특별법 같은 것들을 박찬대 의원이 지금 발의했던 것 같은데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라든지 또 국민의힘의 이제 위헌 정당 해산 부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발의되고 있는 내란 특별법이나 이런 거는 그 사실은 한 가지의 좀 법리적인 문제는 있을 수 네. 있겠죠. 이제 이른바 내란 발생 당시에는 없던 법률이기 때문에 네. 이게 소급 적용 아니냐 뭐 그런 논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위헌적 해결할 요소죠. 거냐. 네, 소급 근데 입법. 예. 소급 입법을 전혀 안 했던 건 아니에요. 5.18 사실은. 이런 거 다 소급 입법 아닙니까? 전두환 특별법들. 네. 몇몇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법률이 위헌 법률이라고 판단되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네. 것 같고 그리고 그 정통적인 방법으로는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내란이 발생하기 전부터 존재하던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네. 그러니까 그거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하는 할수 있죠. 거죠.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그래서 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만 정성 후보자요. 이제 법무부 장관의 임명이 이루어지고 나면 신임 법무부 장관이 본격적으로 한번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용가라 사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용남 의원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